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어요. 다가오는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 흐름을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에도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꽤나 캐즘에 빠지면서 공급 과잉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ESS, UAM,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로봇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자율주행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2차 전지에도 슈퍼사이클이 불어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가는 지금까지의 실적이 꺾이면서 주가 역시나 같이 꺾이게 되면서 이런 식의 폭락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2020년도 코로나 저점까지 왔어요. 삼성 SDI 기준으로 2020년대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시장이 갈수록 성장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번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특히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혹은 ESS에 대해서 대한민국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텔레그램방이죠. 필승 멤버십 텔레그램방입니다. 3월 14일 글이고요. 기사 핵심 내용 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미국의 GM과의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가올 슈퍼사이클 준비,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기에 핵심 배터리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더 악화되지 않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이나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던가 혹은 내연기관차라던가 수소차 이런 것들이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2차 전지 기업들도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 기업들의 약전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북미 지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 혹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때에 맞춰서 유럽의 최대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죠. 여기에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가 퇴출당한다면 말 그대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에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경우 상당히 큰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삼성 SDI 등 핵심 배터리 기업들 슬슬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때가 정확하게 저점 부근이었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저점 부근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저점 부근에서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2차 전지 슈퍼사이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2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사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한 것은 맞아요.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GM과의 배터리 사업 확장과 유럽의 헝가리 공장에 대한 생산에 대한 증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과 생산 계획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처럼 쓰잘데기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땅 투자를 한다거나 사옥을 짓는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승계를 위해서 자회사들의 지분을 추탁한다거나 이런 식의 유상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단기적인 급락세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삼성 SDI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 논란으로 인해서 강하게 주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발행 후 자본 증가율이 16%를 넘기 때문에 꽤나 크리티컬한 이슈인 것은 맞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까지 봤을 때 GM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실적을 내는 순간 유럽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함으로써 향후에 다가올 2차 전지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선다면, 지금 정도 유상증자는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로서는 삼성 SDI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은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네,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4개 대륙에서 이제 생산 라인과 그리고 R&D 라인을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히 닦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적자가 나기도 했었고 실적이 개차반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올해부터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실적과 특히나 내후년부터 폭발할 수 있는 실적의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지금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면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사실상 좀 관심을 가질 때도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면 코로나 저점 수준의 주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시가총액이 약 14조 정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약 5천억 정도, 내년 기준으로는 1.6조 원, 2017년 기준으로는 2.1조 원 정도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조 원 정도의 실적과 14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저는 이제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평가 영역에서 재가치를 받는 정도 혹은 저평가 영역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산업의 성장성이 꺾였느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 있을지언정 사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UAM 시대가 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ESS 같은 경우도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한 1조 원 이상을 꾸준하게 R&D 투자에 쓰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글로벌에서도 거의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삼성 SDI에 끼는 그런 기대감 역시나 꽤나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46파이, 4680의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미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배터리는 파우치형 그리고 각형 그리고 원통형이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원통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파우치와 각형은 이 발열에 취약합니다. 발열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런데 원통형은 발열에서 꽤나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발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폭발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근방에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 배터리를 워낙에 압축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처럼 자동차처럼 그렇게 거대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없죠. 굉장히 압축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이슈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파우치형이라던가 혹은 각형은 거의 쓸 수가 없는 노릇이고 원통형을 써야 되는 것인데 삼성 SDI,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이 원통형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원통형을 지금까지 이제 고집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이 오면 올수록 원통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뭐 가장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CATL이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지 않아요. LG 에너솔루션, SK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삼성 SDI만이 본인들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을 본다면 삼성 SDI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실적 부진이 작년에 그런 덮쳤다면은 올해부터는 실적 부진을 서서히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휴머노이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래 시대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ESS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가올 슈퍼사이클에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라는 점에서 특히 GM이라던가 유럽 중에서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의 대규모의 증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요처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삼성 SDI라던가 이런 공급사들이 증설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2027년 정도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시작될 것이고 그 전까지 충분한 증설과 연구개발비를 썼던 삼성 SDI이기 때문에 한 2년 뒤, 늦어도 3년 뒤부터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그런 한 번 더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 1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 가능한 획기적인 성능을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 둘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시간은 어쨌든 올 거예요. 시간은 가늘 것이고 기술력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글로벌적인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고 CATL, 그럼 파나소닉,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고 한국 기업에서 삼성 SDI가 유일한 그런 대체자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남은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에서 그 시간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100%가 넘습니다. 섹터의 성장률, 산업의 성장률 100%가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는 것과 일맥살통합니다. 산업 섹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100% 이상이다. 그 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100% 이상의 성장성을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경우,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특히나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삼성 SDI는 다른 제조업사에 비해서는 1년에서 3년 정도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조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걸 감안했을 때 한 16조 정도, 14조에 16조 정도 형성되는 현재 시가총액을 봤을 때 저는 그다지 고평가라고는 보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올해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혹은 3년 뒤, 4년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개화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개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개화, 혹은 UAM 시장에 대한 개화가 진행되면서 2차 전지의 붐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의 악화, 특히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어쩌면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코로나 저점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고점 대비해서도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주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내년 기준으로 PER이 10 내외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의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진 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떠한 미래를 보고 미래의 슈퍼사이클을 보고 그 안에서 삼성 SDI의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결국 지난 역사적인 순간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이 이번에 터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이제는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요. 특히 ESS 산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ESS 시장에서도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SDI라는 것이고, 결국 전고체 배터리, ESS라던가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 UAM, 자율주행까지 갔을 때 2차 전지의 붐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면, 지금 정도의 주가부터, 시가총액부터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딱히 고평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SDI에 대한 분석이었고, 제가 투자할 때는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기쁨 당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방이고,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섹터, 강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더라도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